투명해도 선명한 김성욱.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병원 로비였습니다. 넌 무슨 일로 왔니? 난 심장이 안 좋아서 가끔 치료받으러 오는데 재수 없으면 지금처럼 꼼짝없이 병원에 입원해야 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니? 병원은 참 재미없는 곳이거든. 환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옆자리에 덜썩 앉아 마치 저를 잘 알고 있기라도 하듯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과 착각한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저를 너무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주위를 둘러봐도 그 아이 곁엔 저밖에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제 표정을 보며 아이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볼 것 없어. 아까도 말했잖아. 병원은 재미없는 곳이라고. 그래서 가끔 여기에 내려와 아무한테나 말을 거는 습관이 생긴 것뿐이야.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쭉 빠져버리거든. 그 아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론 불편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때마침 수납을 마친 엄마가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그 아이와 또 한 번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 이름은 최도희야. 너는? 유벨란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초롱초롱한 눈빛에 왠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호영이 이호영. 집으로 돌아와 곧장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로 꺼낸 이불 냄새에 어느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도희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도 도희와 같은 심장병 환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났는데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야 아프다는 걸 알게 됐죠. 의사 선생님은 구멍이 크지 않아 꾸준히 치료받으면 금방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벌써 몇 년째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천천히 걸어 다녀야 했고 모든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따분했습니다. 아무도 제 옆에 오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쉬는 시간에도 점심을 먹을 때도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꼭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희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스스럼 없이 말을 걸 정도로 성격이 아주 밝은 아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환하게 웃고 있는 도희의 얼굴이 머리에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엄마와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생각보다 치료 경과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상태가 나빠지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엄마는 절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픈 게 모두 엄마 아파 탓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병원 수납처에 가 있는 동안 저는 로비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쩌면 도희를 또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야, 이호영!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도희가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해? 혹시 날 찾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속마음을 들킨다는 건 정말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나 화장실 찾고 있었어. 정말이야. 아까 물을 너무 많이 마셨거든. 그랬구나. 난 또 내가 날 만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지 뭐야. 도희가 입을 삐죽 내밀며 저를 지나쳤습니다. 이대로 헤어지면 두 번 다시 못 볼 것 같았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보러 온 거야. 나도 너랑 똑같은 병이거든. 불쑥 튀어나온 말에 도희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아프다는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그 두근거림을 손바닥으로 느꼈는지 도희가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기특하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버텨주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쓸모없는 심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도희 말을 듣고 나니 지금껏 버텨온 구멍난 심장이 왠지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도희는 곧 수술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텐데 도희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게 뭐가 무섭니? 빨리 낫기만 한다면 난 10번이라도 받을 수 있어. 도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환자복만 아니면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에 입원했을 땐 어딜 가나 항상 링거 주사를 맞고 있었는데 도희의 두 팔은 자유로웠습니다. 거기다 수술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도희가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척한 모습의 아저씨가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야. 예전엔 무척 건강하고 멋졌는데 지금은 나보다 더 아픈 사람 같아. 그래서 더 힘내고 싶어. 빨리 건강해져야 아빠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도희가 의자에서 일어나 준비 운동하듯 팔을 돌렸습니다. 왠지 저까지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가는 도희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또 올게. 내일도 내려와 있을 거지?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지만 제 눈엔 손을 흔드는 도희밖에 안 보였습니다. 다음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교실에서 엄마를 기다렸을 텐데 이날은 특별히 허락을 받아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향할 수 있었죠. 학교에서 병원까지 내 정거장밖에 되지 않아서 혼자 가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도희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할아버지 한 분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리한테 말했어요. 넌 참 못된 강아지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리가 고개를 푹 숙이는 거 있죠? 꼭 제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까이 와 있는 것도 모르고 도희는 할아버지와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도희를 불렀습니다. 도희가 벌떡 일어나 저를 반겼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조금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친구가 와서 이만 가봐야 하거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도희를 따라 저도 할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여전히 절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본관 옆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햇빛을 가려주고 있어 눈을 찡그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처음으로 마음에 맞는 친구가 생겨서 즐거웠습니다. 이날따라 말도 술술 잘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만한 느티나무가 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야. 교실은 병원처럼 답답해서 싫은데 거기만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심심한 것도 사라지고 혼자라는 생각도 안 들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그 나무는 항상 날 기다려주니까. 도희, 너처럼 말이야. 친구한테 제 감정을 솔직히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쑥스러웠지만 다행히 도희는 제 말을 잘 받아줬습니다. 와,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걸? 정말? 분명히 너도 좋아하게 될 거야. 나랑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끔 내가 우리 학교에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생각했어. 우리 반 아이들은 너처럼 먼저 말 걸어주지 않거든. 치사하지 않니? 아픈 게 내 잘못도 아닌데 항상 날 투명인간 취급한다니까. 바보야. 꼭 누가 말을 걸어줘야 말을 하니? 난 그런 거 답답해서 싫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제일 많이 이해해 줄 거라 믿었던 도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아니, 난 몸이 약하니까 당연히 옆에서 관심 가져줘야 한다는 건데. 관심을 안 주는데 어떻게 관심을 갖니? 도희는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반 아이들을 편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널 조심스러워 하는 걸 수도 있어. 내가 책상에만 엎드려 있으니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라고. 그걸 어떻게 아냐고? 나도 너랑 똑같은 투명인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난 누구보다 수다스럽고 성격도 유별나지. 거기다 이쁘기까지 하잖아. 도희가 장난스럽게 입가를 올렸지만 저는 웃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제 표정이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도희가 다독거리며 말했습니다. 겁내지 말고 내가 먼저 아이들한테 다가가 봐. 내가 없어도 외롭지 않게. 넌 나보다 더 잘 해낼 거야. 약속할 수 있지? 도희가 환하게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걸 받아주지 않았죠. 나 집에 갈래. 도희를 혼자 내버려둔 채 저는 심통난 얼굴로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자꾸만 도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있는데도 옆에서 계속 도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아이들 앞에 나서지 못했다는 걸요. 그걸 숨기고 싶었는데 도희가 콕 집어서 말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다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도희에 대한 원망이 차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도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라도 걸면 쉽게 만날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번호를 물어보지 못했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도희와 함께 있던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다행히 할아버지는 그날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도희 안 왔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대뜸 화부터 냈습니다. 애끼 이놈. 어른을 그렇게 놀리면 못 써. 어제도 누가 있는 것처럼 굴더니 왜 자꾸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 난 또 무슨 귀신이 붙었나 했네. 심술맞은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옆에서 말벗이 돼준 고마운 도희를 모른 척 하다니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호통에 저는 쫓겨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주차장 너머로 도희 아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희 아빠는 그때보다 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이상했습니다. 도희 아빠의 까만 양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저까지 짓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도희 아빠가 들어간 곳은 장례식장 아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갔을 땐 이미 도희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 잃은 아이처럼 저는 장례식장 안을 정신없이 헤맸습니다. 당장이라도 도희가 나타나 장난스럽게 말을 걸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해? 혹시 날 찾고 있었던 거야? 도희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희가 방긋 웃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도희가 아니었습니다. 안내판 속 도희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우두커니 서서 도희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수선한 장례식장 안에서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어른들이 도희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 수술 날짜까지 잡아놓고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1년 동안 못 깨어나고 계속 중환자실에만 누워 있었잖아. 병치레하느라 친구 하나 제대로 못 사귀었을 텐데 거기서는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희는 분명 저와 함께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은 제가 알고 있는 도희가 맞았습니다. 넌 나보다 더 잘 해낼 거야. 약속할 수 있지? 도희의 마지막 말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빈소 앞에 섰습니다. 똑같은 사진인데도 액자에 크게 걸려 있어 도희 얼굴이 더 잘 보였습니다. 도희와 눈을 맞추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앞으로 겁쟁이처럼 피하지도 않을 거고 너처럼 씩씩하게 잘 지낼 거야. 그래서 내 목까지 친구도 많이 사귈 테니까 꼭 지켜봐줘. 그리고 어제 화내서 미안해. 오늘 그 말 하려고 온 건데.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 때문에 도희 얼굴이 점점 투명해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도희는 제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다고, 떠나기 전 친구가 생겨서 기뻤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잘 가, 도희야.